김성수의 시시각각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민선 7기 25개 자치구 단체장들과 함께 지역의 비전과 향후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당선자 가운데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표 시작서부터 아주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고요. 총 득표율이 무려 69.5%입니다.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셨는데 이 높은 지지율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다들 인정하다시피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또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또 지지, 예. 거기다 이제 개별 구청장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모아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비결이 없으셨나요? 특별한 비결이기보다는 예. 오히려 주민들께서 예. 이 많은 또 지난 4년간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예. 앞으로의 또 4년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재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6기 성동구의 성과를 잠깐 짚어보겠는데요. 아마 성동구 하면 신흥부촌, 네. 그리고 또 교육도시 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연계가 저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지난 2015년에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성동구만에 특화된 교육 사업을 펼쳤는데 그 성과가 어땠는지 좀 듣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은 아직 전반적인 다른 여건에 비해서 저희 구가 좀 아직은 좀 뒤처진 분야인데요. 예. 2015년 교육특구가 됨으로써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마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예. 교육특구 사업 중에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교육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라는 예. 거였는데요. 체험학습이 이제 가장 좋은 학습범에도 불구하고 예. 이 체험학습이 사실상 사교육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는 이걸 공적 영역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겠다 해서 네. 교육특구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글로벌 체험학습센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체험학습센터 등 11개의 분야별 체험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예.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체험학습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 자유학년제인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이 체험학습 카드를 제공해서 공교육에서 이렇게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예. 예를 들면 연극이나 영화나 그다음에 체육 분야 이런 것들은 직접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 10만 원 정도 한도에서 쓸 수 있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체험학습을 저희가 특화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효과들이 사실상 이제 많은 기대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동구가 서울에서는 전체가 인구가 빠져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성동구는 사실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네네. 자치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 비결이 바로 그런 교육 도시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하십니까? 아마 이제 교육 도시가 됐다기보다 그런 희망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이제 또 이 아이들 유아들에 대한 시스템이 저희가 잘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아하.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희망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아이를 아예 가질 때 아이를 키울 때 성동구에서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서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유아들 만 3세, 예. 2세, 4세 이런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성동구로 전입 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공보육 분담률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다. 네,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지난 민선 6기 때 이 공보육의 힘을 막 실어주셨군요. 네. 예. 이건 비단 민선 6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예. 저희가 보육에 대한 정책들이 강화돼 왔었는데요. 특히 예. 이제 민선 6기 때 그래서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평균이 약 30%대 정도의 보육률인데 예. 저희가 53% 이제 5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그 50%대 56%라는 게 공보육률이죠. 그러니까 공보육률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10명이 있다면 예. 100명이 있다면 이 100명 중에 54명은 예. 54명은 구립 어린이집을 다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 근데 굉장한 수치죠. 그래서 우리 제가 강남구하고 서초구를 겪었는데 네네. 너무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사실 네네. 김포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뭐랄까 조금 그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네. 찾았는데 이분이 54%는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요즘은 이제 아이 키우는 것을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 낳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예, 귀하게 맞아요. 얻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기 때문에 1순위에 이제 아이들 육아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 국공립 어린이집, 구립 예.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국공립을 많이 만드는 것,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50% 정도까지는 만들자가 이번 정부 공약이죠. 예.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30%로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사실 50%를 넘어서 53인데요. 예. 저희 일본 수준까지 한 60% 정도까지 이번 임기 때 아하. 제가 이루려고 하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제 맡길 수 있는 구립이 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화되게 지원을 해주면 예. 부모들이 선택권이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립을 보낼 떨어졌더라도. 분들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특화해서 이제 언어라든지 예. 예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야에 자기 아이는 좀 특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 민간 어린이집을 그 분야에 특화된 예. 어린이집을 보내면 되게 예. 그래서 부모 선택권도 강화하고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육 특구 형식으로 저희가 보육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보다 만 3세, 2세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지금 보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수보다 만 3세 영유아 수가 평균 84.5%가 증가됐다. 이렇게 통계가 그렇습니다. 나와 있네요. 네네. 예. 지금 마침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지어지면서 거기를 잘 활용을 해서 네네네. 이런 공공 어린이집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건 모두의 이 희망일 텐데요.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듭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 구에서 이제 특별한 아이디어,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도 좀 채택이 됐었는데, 이 아파트의 관리동이라든지 또 유휴 공간, 예. 또 종교시설, 예, 예. 교회나 이런 그렇죠. 데에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요일은 그렇지만 평일은 굉장히 비는 공간이 많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이에요. 예. 그 공간을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예. 저희가 그것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운영하죠. 그러면 약 3억, 예. 2억 3개, 10분의 1 정도면 만들 수 비용이 있습니다.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저희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재원을 아껴가지고 또 보육 교사들이라든가 네. 또 그 다양한 보육 시설의 확충 같은 데 쓰시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육이 좋아지는 건 단순히 시설만 늘린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예. 특히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럼요. 직접 운영하는 원장과 선생님들이 처우가 좋아져야 그렇죠. 예.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기분이 좋아야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아이들 보육에 이 만족도로 부모들 만족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 또 저희들이 앞서서 또 많은 분야를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한테도 이 평생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네. 이렇게 정책으로 풀어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앞선 도시들 또 융성하는 도시들은 이 평생학습이 잘 돼 있는 도시들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평생학습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 평생학습 도시를 이래 지정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에 지정됨으로써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평생학습 센터를 만들고 또 이 구청 1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로의 지하 부분 어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께 이제 고가도로에 보면 고가도로 밑에 하부 공간이 굉장히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쓰이잖아요. 예. 그 공간에다가 이제 공간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평생학습 기관으로
활용해서 많은 강연들과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예. 3만 불 시대가 되면 가장 많이 요청받고 있는 것이 강의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TV 보면 그런 강의 프로그램도 많은데요. 실제로 주민들께서 강의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동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강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께서 이제 그런 평생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성동구 하면은 저한테는 인상이 어떤 거냐면 꽉 찬 지하철. 네. 거기가 거의 지상철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성동구 네, 쪽에는. 네, 네. 그러면 좀 어두컴컴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밑에 또 차들 지나다니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고 네. 이런 느낌인데 그런 곳에 오히려 공간들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공간으로 만든다. 이런 네. 것들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고 네, 네, 또 실질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성동구가 여성 친화적인 자치구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성동구 하면은 네. 사실은 공업도시? 도시 안전에 있어서 네, 네, 네. 조금 이제 부정적인 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바꾸셨더라고요. 지금은 가장 안전한 구 중에 예. 하나로 저희가 범죄로부터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전 지수로부터 가장 안전한 구 중에 들어가는데요. 예.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더 안전 혁신 사업이라고 작년에 한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가장 이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여쭤봤더니 예. 거의 70%에 가까운 주민들께서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CCTV가 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예방 이런 게 효과가 아주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각 동마다 CCTV 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꾸려서 주민들께 직접 위험한 곳을 다 체크해서 그 위험하다고 생각한 곳에 CCTV가 없으면 그걸 전부 설치하게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약 400개 정도 CCTV를 이제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했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집에 밤늦게 이제 귀가할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앱을 만들어서 이제 이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자기가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이걸 뭐 소리 버튼을 길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3번 정도 흔들면 저희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서 예. 저희 관제센터에서 인근의 CCTV를 통해 가지고 예. 그분의 미리 입력되어 있는 그분의 인적 사항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예. 그분에게 이제 경찰로 바로 그분의 위치와 상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 경찰 순찰차에 단말기가 다 저희가 보급을 해줘서 그분의 위치가 뜨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출동해서 예. 그분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로 지금 이 앱이 확장이 됐다고요? 네네. 서울시에서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서울 예. 전역으로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저 일자리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일자리 대상을 네. 수상을 하셨는데 사실 성동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서울은 이제 이 최우수상을 올해도 받았는데요. 서울에서 최우수상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예. 건데. 근데 이제 저희 구는 일단 첫 번째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제 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네. 이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예. 두 번째는 기업을 만들게 창업하게 하는 것. 이두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기업 유치하는 거는 사실 이제 서비스라든지 세금 감면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성동구에 가면 여러 가지 규제가 없고 일하기 좋다, 이 사업하기 좋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성과를 많이 봤고요. 세금을 약 50% 정도 감면해주고 또 원스톱으로 기업들이 한번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저희는 그냥 한 번만 방문하면 한 곳에서 그걸 다 한 부서에서 처리해서 해드리게끔 하고요. 또 뭐 사용 승인 같은 걸 내줄 때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예. 5일 안에 그거를 해드릴 수 있게 예.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곳의 이미지를 지금 해서 많은 기업들이 성동구로 좀 오고 있고요. 예. 또 창업은 저희가 청년 소셜 벤처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들을 해왔는데요. 예. 그 결과 이 4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4년 전에 한 8개 정도의 소셜 벤처가 있으면 지금 250개로 늘었습니다. 청년 소셜 예. 벤처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 성동구를 소셜 벤처 창업 허브로 만들겠다고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지원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허브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뭐 2만 5천 개 정도 일자리를 새롭게 네, 만들겠다는데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지키셨습니까? 네네. 예. 네. 그러면 이번 민선 7개는 어느 정도 또 저희는 일자리를? 이번에도 일자리 뭐 개수에 연연한다기보다 이제는 예. 질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기 맞습니다. 위한 노력으로 방향은 잡았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텐데요. 예. 특히 민선 이번에 7기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특히 이제 취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창업 분야에서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이런 요즘 청년들의 가치 지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창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도 만들고 지원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엑스포도 만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성동구에 와서 창업의 꿈을 이루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좀 나아진 상태인가요? 이제 이 도시재생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해서 예. 이제 이 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건물주들을 설득해서 예. 상생 협약을 맺게 하고 예. 예. 또 임대차 보호법을 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2016년도에 그 18.6%의 임대료 상승률이 있었는데 평균 저희가 작년에는 이 정책 실시한 이후에는 4.6%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예, 그렇지만 아직도 법에 이 맹점이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만 이게 완벽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성동구에는 그래도 좋은 어떤 모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네. 공공안심상가라든가 네네. 또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 상생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법이 좀 뒷받침돼 네. 줘야 정부에서 이런- 1월에 시행령은 개정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예. 이제 거의 이제 이 사각지대가 없게 예. 이렇게 개정돼야 된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계속 국회에 저희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임에서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또 성수동 쪽에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근데 삼표 레미콘 공장 네, 예. 이게 서울 숲을 이제 딱 잘라놨던 네, 레미콘 그렇죠. 공장이 사라진다고 네, 하면서 그 주변의 일대가 새로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 녹지로 네, 네, 네. 이렇게 탈바꿈 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공기도 좋아지겠죠? 네, 네. 예. 삼표 레미콘 공장은 이제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제 철거하고 예. 이제 공원으로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도 이제 시간이 좀 있지만 그 예. 과정에 이제 공장이 이전할 부지도 찾아야 될 거고 예. 여러 가지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전 시점을 못 박아놨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이 공원화되면서 서울숲이 확장되는 효과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네.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바람길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 숲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세요? 미세먼지는 사실상 이제 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좀 억제하는 역할이 있고요. 구 단위에서도 물론 이제 해야 되는데 구 단위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키는 방법. 그래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뭐 청소, 물 청소라든지 집진 시설 이것들을 좀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이미 도로변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런 연구를 지금 들어가서 실증적인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대로 이게 만들어지는 대로 대안을 실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발생한 미세먼지가 좀 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는 경로당과 어린이집들 모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이 공기 정화 식물과 공기 정화기를 배치해서 이 청정 지역으로 이제 취약 노약자들을 관리 보호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선 7기 공약 중에서 그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스마트 포용 도시였어요. 예. 이 스마트 포용 도시는 어떤 거고 뭘 목표로 하는 건가요? 이제 스마트 시티는 보통 많이들 그렇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 첨단 기술을 예. 이용해서 편리하게 하는 것. 예. 근데 포용 도시는 언어, 종교, 문화, 피부색, 그다음에 나이, 신체 자유 이런 부분들에서 관계없이 소외받지 않는 도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도시를 포용 도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예.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이 추진해야 될 도시의 미래라고 이제 이미 헤비타트 회의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이제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또 약간의 단점들도 좀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스마트 시티로 갔을 때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분들은 더 소외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예. 근데 이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곧 포용 도시다. 예. 첨단 도시를 만들어도 결국 모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도시로 가는 것이 우리 스마트 시티의 목표다. 그래서 스마트 포용 도시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개념 규정을 해서 이런 도시로 첨단 기술을 통해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모두가 편리한 도시로 가는 지향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시도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장 축산물 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장동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축산물의 대부분을 우리 국내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근의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상인과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시설과 이런 것들에 대한 현대화, 편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인과 주민들끼리의 공동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이제 냄새를 거의 없애고 또 시각적으로 불편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좀 주안점을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실 그 성동구 같은 경우는 낙후된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 도시였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계획된 어떤 그렇죠. 곳이 구도심이라고 아니라 봐야죠. 구도심이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시 환경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이 그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사근동과 송정동 예를 들면 이제 이 주택가인데 재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죠. 지금 슬럼처럼 거기가 좀 돼 있죠. 근데 그곳을 이제 도시재생 방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건데요. 이제 재건축은 뭐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다 철거하고 쓸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건데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도시재생 방식은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 마을은 어떻게 가꾸자라고 하면 그걸 이제 저희 시나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 정부와 시와 구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민들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민선 6기 때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뭐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건데 구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썼다라고 뭐 실제로는 사실 구민 한 분 한 분이 이제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예를 들면 구에 어떤 민원을 하나를 제기가 된다면 이 민원 하나는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는데 대표로 한 분이 하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 민원을 대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현장 구청장실을 6기 때부터 하셨고 네. 지금 카톡, SNS 이런 것들 다 예. 활용해서 주민과 소통을 네. 하고 계신데 뭐 생활 밀착형 창의적 정책들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네. 이런 소식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특히 민선 7기는 제가 이 문자 메시지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제가 이제 당선자 인사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제 핸드폰 번호로 주시면 좋겠다라고 예. 이제 당선 사례를 보냈었는데 예. 이미 3,000분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 매일 옵니다. 예. 근데 매일 오는 문자 메시지를 저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만 해도 진입 규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문자 메시지는 생각나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시로. 예, 그리고 격식 뭐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문자 폭탄이 되기도 하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예. 여기 좀 청소해 달라고 예.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직접 소통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문자 메시지 소통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네. 민선 7개 최종 목표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다면 예. 네, 소확행 시대죠. 네. 예,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구민들께 생활 밀착형, 구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행정. 이걸 통해 가지고 만족도 높은 예. 성동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모시고 민선 7기 성동구의 비전과 도시계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동구가 조금씩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그 지자체가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